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라도의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 스켈레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인상만 봐도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생긴 것만큼이나 라도라는 회사의 유니크한 헤리티지를 반영하는 시계입니다. 1960년대부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헤리티지를 공고하게 다진 브랜드가 라도 말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도와 캡틴 쿡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핵심만 되짚어보면서 이 시계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는 1917년 스위스의 랭라우라는 곳에서 프리츠 에른스트 베르너 슐럽 삼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슐럽앤코이고요. 부모님 집을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던 작은 아틀리에가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동 무브먼트를 중점적으로 만들던 무브먼트 공장이었는데 1950년대부터 자기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라도라는 이름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 에스페란토어로 바퀴라는 뜻에서 따와가지고 라도를 만들었다, 이 브랜드 이름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도의 정체성을 만든 두 가지 특허가 이때 나오게 되는데, 요즘 라도 시계 보면은 단 모양의 로고가 루비색 바탕에다가 그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다이얼 위에 박혀 있잖아요. 다이얼을 통과하는 축에다가 로고를 달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주유가 되는 부분이니까 뻑뻑해지면은 무브먼트에 주유된 부분도 윤활유가 말라가겠구나, 이런 걸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품질 인디케이터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1960년에 라도가 출원했던 특허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1961년에 스크래치 방지 시계와 관련된 특허도 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인 스틸이나 골드보다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강력한 소재로 시계를 만들면서 어떻게 방수 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고요. 이런 특허의 결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스크래치 방지 시계였던 1962년의 다이아스타입니다. 텅스텐 카바이드랑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로 긁히지 않는 시계를 이렇게 처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기술 혁신과 미래주의적 디자인 같은 것들이 브랜드의 DNA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라도의 첫 다이버 시계인 캡틴 쿡이 등장을 하죠. 최초는 아니지만 꽤 이른 시기부터 다이버 시계를 만들었던 브랜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60년대가 레저로서의 다이빙, 취미로서의 다이빙이 각광받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잠시 인기를 누렸다가 60년대 말에 사라진 컬렉션이었는데, 2017년에 화려하게 부활을 해가지고 브랜드의 주요 컬렉션 중에 하나로 다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를 보시면은 하이테크 세라믹을 사용한 시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1986년에 세라믹으로 케이스뿐만 아니라 브레이슬릿까지 만들었던 인테그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흔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라도가 최초였을 겁니다. 브레이슬릿까지 세라믹으로 만들었던 회사는.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르코늄 파우더를 여러 성형 보조제랑 주형에다 넣고 구워야 되는데, 이런 성형체가 그대로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취밀화시키는 소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소결 과정에서 원래 부피의 23%까지 수축이 되게 됩니다. 이 수축률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브레이슬릿의 조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계산이 틀려버리면은 제대로 된 브레이슬릿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질 텐데, 1986년에 다른 회사들도 처음 세라믹을 시도하던 시기였는데 브레이슬릿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라도를 라도이게끔 만들어준 아이코닉한 요소들을 한 군데에 다 때려 넣은 시계가 딱 하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캡틴 쿡, 이 하이테크 세라믹 스켈레톤 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품질 인디케이터가 되는 회전하는 로고에서부터 세라믹으로 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까지, 다이버 시계 헤리티지까지 다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걸 한 군데에서 다 시도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유니크한 시계를
무게를 찾고 싶은 분이라면은 분명히 매력이 있는 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기 있었던 올블랙 한정판에다가 이제 골드 액센트가 들어갔던 일반판의 요소를 가미를 해서 또 재밌는 레귤러 에디션을 낸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43mm의 케이스 직경에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49.8mm, 두께는 돔형의 유리를 포함해서 14.6mm입니다. 러그 폭은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20mm에서 19mm로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이면은 무게가 140g대로 세라믹 소재랑 티타늄이 많이 활용된 덕분에 높은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합니다. 캡틴 쿡의 케이스들이 케이스에 비해서 베젤이 커가지고 수치상의 사이즈보다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16cm 손목둘레밖에 안 되는 분한테도 이 시계를 채워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겁먹으실 필요가 없겠다. 케이스는 베젤과 케이스백을 빼놓고는 하나의 덩어리 모노블럭으로 제작되어서 좀 더 일관된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베젤과 다이얼은 평면적이지 않고 분화구처럼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줬는데, 다이얼에 있는 분화구가 베젤 주변으로 불꽃을 뿜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골드 액센트를 활용해가지고 멋있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시계의 중심부는 커다란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이중으로 사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 유리라고 부르는 역할을 하는 바깥쪽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양면에 다 무반사 처리를 굉장히 강하게 해두어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고요. 다이얼 역할을 하는 안쪽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자신의 밑으로는 스켈레톤화된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위로는 잘 브러쉬된 오버사이즈의 아플리케 인덱스와 시분 초침을 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에 살짝 틴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매트한 블랙 빛깔의 케이스와 브릿지의 색상이 잘 조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브릿지는 로즈골드 비트로 만들어서 다이얼 가운데에서 시작된 불꽃이 시분 초침을 타고 가장자리에 있는 인덱스로 뻗어나가는 듯한 연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덱스와 시분 초침에 들어간 야광도료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주간 가독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베젤의 골드톤 같은 경우에는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스틸 소재로 만들었고, 크라운도 로즈골드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스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을 채택하고 있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유격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케이스 부분에 비해서 베젤이 커가지고 크라운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크라운이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돌출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크라운을 잡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든 배려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품질 인디케이터가 인공 루비 플레이트 위에서 움직이는 달 로고가 12시 방향에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캡틴 쿡이니까 배에 있는 닷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에 있는 닷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해요. 스위스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앵커, 팔레포크가 앵커처럼 생겼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더의 화면, 이렇게 회전하는 이 레이더의 화면을 묘사한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저는 어느 쪽이 맞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R808 이후에 나온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라도의 디자인적인 접근이랑 이 R808의 좀 공간감 있고 기하학적인 이런 브릿지 형태 같은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R808이 들어가면서 더 저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스펙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특별하진 않습니다. 5가지 포지션에서 오차 조정을 했다, 그 정도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이라든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이런 거는 기존 모델과 똑같습니다. 앞면에만 이렇게 멋있게 무브먼트를 노출을 한 게 아니라 뒷면에도 꽤 스켈레톤화가 진행되어 있는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뒷면에서도 시계를 관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이 시계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브레이슬릿이죠. 외양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에 들어가는 사면줄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인데, 이게 하이테크 세라믹이라는 게 유별난 점이죠. 이 아랫부분의 클래스프는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차보면은 시계의 무게중심이 밑부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진짜 밸런스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라도의 노하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 조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라믹으로 미세 조정까지 구현하기는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가장 도드라지는 약점은 야광인 것 같아요.
일단 베젤에는 야광이었고 다이얼에도 야광 도료 색상을 검은색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야광은 좀 약하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모델의 가성비는 여러분들이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다이버 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도의 헤리티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죠. 하이테크 세라믹을 제작 노하우를 이렇게 원 없이 다 구사를 하면서 이 가격대에 있는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원한다면은 대안이 없는 시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다 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개성 없는 대중적인 모델들이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스타일 강한 브랜드들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라도가 좀 더 시계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다가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